이번 시간에는 동절기, 그 다음에 하절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동절기랑 하절기 이렇게 6개월씩 나눠서 저희는 점검을 하죠. 이것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안을 클릭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넘어왔고요. 보시면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하절기, 동절기 모두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추가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시설은 자체 점검 실시 후에 그 결과를 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시군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자체는 최종 결과 제출하고 시도로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하는데 저희는 딱 여기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시군구에 보고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시군구 보고 공문 작성 안전점검 관리 시설안전점검표 관리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한 내에만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아까 보여준 대로 시군구 보고 공문 작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문 작성에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안전점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 조회부터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일정을 이렇게 누르게 되니 지금 점검 연도 2021년 나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아니어서 안 뜨는 거예요. 그럼 2020년도 걸 한번 클릭해서 조회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고 2020년도로 바꾸고 조회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죠? 네. 여기 보시면 점검연도 이렇게 했고 안전점검표 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시군구 보고 클릭해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군구 보고에서 공문 작성 누른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설 안전점검표 관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 안전점검표 관리에 들어왔고요. 시도 시군구는 제가 가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2021년으로 점검 연도가 되어 있고 보고 제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신규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튼 누르고 이제 보고 제목을 클릭하면 이제 뜨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안전점검표 해야 되는 때가 되면 그때 영상을 한 개 더 찍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 보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동절기 안전점검표가 있고요. 여기 시군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시설 자체 점검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 주체가 어딘지 적으면 되고 시설 소지지 주소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설 안전관리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처음 화면으로 제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을 잠깐 왔고요. 여기 보시면 안전점검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방법이 있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되고요. 안전계획서를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평가 항목이 나오고 근거가 나오죠. 네. 보시면 생활시설은 연 2회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수시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해야 되고 실전 피난훈련 실시해야 되고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액 틱톡 이상한 소리 나서 죄송하고요.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배상책임보험이 사망 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보상한도 설정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소화기는 네, 각 실별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고 바닥 면적 뭐뭐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색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서가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점검표에 넘어왔으면요. 이 1번 내용이 아까 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나는 양호하다 하면 이걸 클릭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고 긁어요. 이런 식으로 긁어요. 네. 그리고 입력 여기 보시면 문자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넣기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예, 컨트롤 일단 왼쪽으로 긁어요. 예,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긁어요. 그리고 컨트롤 C 바꾸고 싶은데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죠. 네, 편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만든 거 예시를 통하여 이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서, 안전점검표 서식, 안전점검 계획안, 설명서 서식은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건 바꿀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절기, 하절기 안전점검표 예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동절기, 하절기 안전점검표 예시 보시면 일단 다운받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고 시군구 보고 클릭하시고 본문 작성, 안전점검관리, 시설 안전점검표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기간을 2020년 기준으로 동절기는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했고요. 하절기는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제 점검사항들 제가 나왔고요. 해결 방법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정하여 매년 보완하고 있는가? 교육 내의 각종 안전관리 계획서에 이 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가? 보시면 사업계획서 한 교육에 이 업무 분담이나 안전관리 정보 모음에서 안전관리 책임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보시면 교육 내에 있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지침 훈련 계획서 일지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2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는가? 알라딘에서 27,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였는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사망시 보장 한도액, 이런 한도액 같은 건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최고 금액으로 가입이 됩니다. 자, 복도나 각 실마다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소화기를 구매하셔야죠. 그리고 뭐 내부 분말은 굳어 있지 않은가, 소화기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스프링클러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선 아동 공동생활 가정은 스프링클러가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탐지설비 이런 것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기적으로 아파트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관없죠. 자, 이런 거 물이 잘 열려 물이 방수되는가 점검을 해도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항상 아파트 자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호라고 하시면 돼요. 설비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가, 예, 당연히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프링클러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적정량 한가, 이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점검합니다. 뭐 작업공간 확보되어 있는가, 아파트에 살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면 확보를 해야죠. 자, 이런 것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자, 이제부터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난 방법, 피난 지도, 피난 계획이 있는가, 교육 내에 있는 각종 안전관리보험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피난 유도등이 켜져 있으며, 네, 구입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구입하면 거의 쓸 수 있어요. 작동 잘 되고 있는지, 네, 점검해야 됩니다.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지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다 돼 있어요. 사용 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 점검할 때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피난로, 보통 저희는 계단이 있죠. 예, 그러면 계단에 대해서, 피난로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방화문 이런 것들은요, 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연설비, 그 다음에 배연설비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을 하시면 돼요. 방염 처리가 되어 있는가, 네, 점검하면 되고요. 외단열 곰밥으로 아니면 내단열로 사용했는가,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해당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 마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되었는가, 내부 마감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인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고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해당 없음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출입 통제 조치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는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요. 누전 차단기가 잘 설치되어 있고 잘 작동하는가 점검하시면 돼요. 네. 자, 콘센트를 사용하여 노출된 전선이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가, 이거 꼭 해야 돼요. 난리 나요. 사고 나요. 전기 안전 점검을 받고 있는가, 전기 안전 공사에 안전 점검을 신청해야 됩니다. 가스 누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 여부를 점검하시고요.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가스 배관에 손상이 없으며 비눗물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는가, 비눗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막힌 곳이 없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안전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보관 상태가, LPG 보관 상태가 적절한가 확인해야 되죠.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수시 점검을 받고 있는가,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스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죠. 네.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피난계획 보시면 교육 안에 있는 교육 안전관리보험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기 안전관리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제설장비, 삽이나 이런 거 갖추고 있는가, 빗자루 같은 거. 동파방지, 여기 안전관리보험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전열기에 대한 안전교육, 이것도 교육을 하시면 돼요.
난방연료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재난 발생 시 어디에 연락해야 될까요? 119요, 112요. 어찌됐든 저희는 하면 되죠. 비상연락망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기도 교육 내에 있는 각종 안전관리보험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누수의 흔적이 있는가? 점검해야죠. 이산 현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가? 점검하고요. 배수구에 막힌 부분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참고로 막히면 물이 넘쳐 흘러요. 문제가 심각하죠. 옹벽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해야죠. 식재료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고요. 이거 꼭 중요한 거죠. 혹시라도 식중독에 걸리면 난리가 나겠죠? 관리를 적절한가? 네, 점검하고요. 쥐가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벌레가 나오면 세스코를 부르세요. 세척 소독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요, 당연한 거죠.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청결해야죠. 물을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청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통 물은 저는 아파트니까 아파트에서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정수기를 또 쓰죠. 감염병 지침이 있는가?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각종 안전관리보험에 넣어놨습니다. 현행하고 있는가? 여기도 각종 안전관리보험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감염 관리 책임자가 있는가? 각종 안전관리보험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파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냥 거기 있는 자료를 붙여놓으시면 되거든요.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이 있는가? 당연히 있어야죠. 없을 수가 없죠. 저희는 하루에 2번씩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자, 생활시설은 격리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가림막 설치 또는 자석한 뛰어앉기가 되고 있는가? 이 뛰어앉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절기예요. 하절기는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뺄게요. 지금 뺐습니다. 여기까지 뺐어요. 풍수에 대비한 수방자재를 갖추고 있는가? 수방자재를 구입하시고 여기 보시면 각종 안전관리 모임에 이것도 있습니다. 풍수, 의약품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태풍 집중 후 이것도 각종 안전관리 모험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필립 설비 및 접지가 되어 있는가? 아파트에는 대부분 되어 있어요. 자, 혹서기에 냉방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네, 당연히 있겠죠. 누수 현적이 있는가? 없어야죠. 이상 현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옹벽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했기 때문에 또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항목은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동절기, 하절기 안전점검을 잘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교육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